미사일 쏘면서 대북 전단은 불어. 와, 정말 오늘 아침에 저 뒷목 잡았습니다. 이 김여정이라는 애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올 들어서 김여정이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성명을 막, 이거야말로 개소리죠. 왜냐하면은 그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품위도 없고, 이거는 뭐 시정 잡배, 응? 막 시장 통해서 싸움을 해도 이렇게 천박하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막 그 경문 같은 거를 자기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김여정이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 전단, 응? 이거 또 뿌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남북 군사 합의 이것도 그냥 파기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맛보게 해주겠다.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뒷감당하겠냐? 뭐 똥개 얘기에다가 제가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탈북자들의 쓰레기를 정리해라. 완전 지령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제일 무섭고 눈꼴 신 집단이 탈북자예요. 탈북자. 그래서 이 탈북자 가운데서 이번에 2명의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4월 30일에 이 전단 뿌리는 탈북자 연대에서 그 이제 전단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 굉장히 큰 동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북한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쇼크예요. 늘 북한 주민이 생각했던 게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남조선 애들이 막 우리를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거렁뱅이에다가 천덕꾸러기에다가 저들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됐어? 한 사람은 지었고 한 사람은 비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거죠. 아주 요동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여정이가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탈북자들의 그 이야기를 담고 또 탈북자 연대에서 뿌리는 대북 전단입니다. 자, 이번에 7차 이 7기 4차 대북 전단을 뿌렸는데 여기에 이제 대북 전단 카드에 크게 이제 현수막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새 전략 무기로 충격적인 행동을 뭐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김정은은 위선자 김정은 이렇게 이제 딱 붙였어요. 근데 이 탈북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들어보면은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이 북한에서 이 대북전단의 효과, 이 말하자면은 정말 가성비 이런 게 엄청나다는 얘기를 다 입모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뭐 철도 놔주고 뭐 의료 시설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돈이면은 그냥 쫙쫙 그냥 대북 전단 살포하면은 진짜 북한 체제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이름으로 한 대북 전단에는 이 전단만 50만 장, 그 다음에 작은 책자가 50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트인데요. 두 가지. 이걸 제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1달러 지폐. 이걸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전단에다가. 그러면은 그 1달러가 거기 있다는 거 때로는 2달러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4달러라도 보내면 더 좋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산꼭대기에 있고 뭘 하냐 막 미친 듯이 서로 그거 가지려고. 왜? 2달러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일주일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웃기는 거죠. 달러의 교환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먹여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뭐 1200 뭐 얼마 이렇게 되죠? 북한에서는 300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미적인 국가가 북한이라고 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달러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1달러를 2000장을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이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게 좀 귀하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진짜 짱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문재인한테 대놓고 탈북자들 다 속가내라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이 김삼석이 윤미향이 남편이 한 게 어떤 점에서는요 이 탈북자들
다시 월북하게 만들고, 이게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거하고 저는 똑같았다. 얘네들 하는 짓이 왜 저렇게 북한하고, 이건 문재인보다 북한하고 더 짝짝꿍 아니야? 문재인의 의향을 살피기 전에 오히려 나의 태양이신 김정은의 의향을 살핀 게 아닌가. 이 윤미향 부부가 한 짓, 특히 탈북자들을 불러서 안성 쉼터에서 말하자면은 월북을 권유하고, 그 탈북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달마다 줬다는 거.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장경욱이라고 민변의 그 변호사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편지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그럼 편지도 보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 그 유경식단의 지배인에게.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자기 식구가 쓴 걸로 이 민변 변호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도 민변 변호사 뭐 누군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정말 그 평범한 집에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민변의 뭐 장경욱이 이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도 민변 변호사 말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라. 와, 이거는 내통 정도가 아니라 맨날 뭐 회의하고 연락하고, 이거는 직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지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적화도 되고, 정말 이러다가는 통일, 그들의 이 김정은에 의한 통일, 바로 이 일보 직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림호님, 탈북자들이 더 애국자입니다. 아까 성림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탈북자 2명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그 미통당인지 마통당에서 한 그 유일하게 잘한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하늘님께서 폭동 말고 블랙 평화 시위, 블랙 평화 시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참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엄청나게 이제 부실하게 관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조작을 했다, 이런 거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경천 동지할 정도의 아주 말하자면은 이 상황이 좋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뭐 차베스라든가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 조작이라든가 이런 모험, 엄청난 일을 할 정도의 여건이 약간 부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 내부 고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개표 요원이 지난번에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 1번 표에 섞여 들어갔었다. 이걸 얘기한 건 전 중요한 논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블랙 시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조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뭐 그거는 뭐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뭐 아는 체 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체 할 정도로 우리 보수가 한가합니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 정말 2022년 3월 9일 대선 투표, 그때 지자체 지방선거까지도 한 방에 하자고 저것들이 그러는데, 정말 저것들로 하여금 눈치를 살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경욱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뭐 탈당을 하라, 뭐 4차원이다. 4차원은 하태경이 4차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의 제기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제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내부 고발자들의 양심 선언이 정말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앤님께서는 윤미향 부부 밧줄로 묶어서 북한에 보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아마 반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쟤네들 남한에서 기생충 노릇하게 만들어야지, 여기 와가지고 또 기생충 노릇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해야죠. 네.
자, 사실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오드리 헵번님 말씀대로 장난질 못하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하태경이 지역구가 해운대예요, 여러분. 이 해운대는 강남 중에서도 강남 같은 데예요. 해운대는 엄청나게 무조건 이제 뭐 PK이기도 하지만은 미통당이 이제 당선되는 곳인데 아주 알짜 지역구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조전혁 의원 같은 정말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 희생했던 사람을 전략 공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하태경이가 당선되고, 그럼 하태경이는 자기를 지지해준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의 성향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 해운대에 있는 분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태경이가 민경욱이로 그렇게 인격 살인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미통당이 아니라 여러분 마통당입니다. 자, 김여정의 미사일은 이 얘기 못했네요. 미사일은 지들을 마구마구 쏘아대면서 겨우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이걸 갖고 저렇게 말하자면 협박을 하고 모습짓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지들은 왜 미사일 실험했대요? 그리고 군사합의 이거 다 어긴 건데 미사일을 쏘는 거는 되고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건 안 된다? 하늘에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짓입니다. 이 논리도 안 되는 김여정의 말에 또 대서특필을 하고 김여정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청와대, 진짜 눈꼴 쉬어서 못 보겠습니다.